개로 돼 있지 않을까 싶으면 그렇게 생각되는데. 송광일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자연재배. 진짜 자연재배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예, 사과 사과도 항상 그래요, 하시는 사과도. 분이에요. 그 시설 하우스에서 하잖아요, 그분. 네? 아니요, 그 사람은 시설하우스뿐이 아니잖아. 노지도 있잖아. 노지도 하고 노지도 하고 사과를 해요. 자연 기적의 자연 재배라는 그러니까 책도 책을 그분 내놓고 음, 그 노지 과수도 하고 음, 하우스 안에 가수도 해요. 음. 그 포도나무 한 송이가 음. 300평이 되는데 1000송이 열려요. 아 그분이 사과를 하시는 분이구나. 나는 포도만 하는 줄 그건 알았구만. 또 다른 분이고 300. 내가 그 아니, 포도는 다른 분이고요. 그 송광일 박사님은 왜 그게 알려지게 됐냐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취재를 갔어요. 네. 취재를 갔는데 그 일본 분이 어. 나보다 더 저 자연재배를 하시는 한국에 유명한 분이 있는데 왜 어. 여기까지 왔느냐고 이래 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찾아가가지고 음. 그래서 그분이 방송을 탔어요. 음. 억지로. 아. 그 책도 냈고. 어. 전남 광주에서 어. 이 기물의 악기놀이 저분처럼 농사를 짓는 분. 그럼 일단 저도 보듯이 요 정보는 제가 미약했네요. 그분 사과가 어. 롯데백화점인가 아니 그 이마트인가 전량 그분은 과일이 떨어지면 썩질 않는데 그렇죠. 발효된다. 맞아요. 네. 네. 그분이 짓는 모든 농사가 음. 땅에 떨어지면 썩질 않고 그냥 발효가 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그분한테 배우러 갈 거예요. 한번 뭐, 저도. 예. 그런 거예요. 가실 때 저도 어. 그런 기적의 거예요. 자연재배라는 책도 있어요. 그분이 내가 한번 일단 읽어봤는데. 책부터 먼저 예. 구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어떤 정보가 오면 서슴없이 그것을 접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발전이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농법이든 자기가 가고자 하는 흐름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뜻이나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그 나무 얘기가 돼버려요. 내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그것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러면 자 우리가 방금 이제 뭐 이 선생님 같이 이제 사과 무농약을 해가 원래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경제적인 부분을 1순위 할 건지 자연재배 할 거를 1순위 할 건지 이거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게 되면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내가 여력이 있을 때는 견뎌요. 여력이 없으면은 피폐해져요. 네, 더 이상 해나갈 힘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이 관계 정리. 그것이 핵심이다. 내가 경제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쪽으로 간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내 입장입니다. 제가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무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탄소순환 농법 들어보셨나요? 예.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것을 지향을 하는데 이것도 해결이 돼요. 여기에서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 숲이에요. 숲이 농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이것을 했을 때 기존 농사의 배의 수확량을 목적으로 해요. 여기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여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하나의 아까 예술자연재배가 하나의 이 멤버십을 만들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하나의 흐름을 잡고 그렇게 나가듯이 얘들도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탄소 순환 농법이 그건가요? 뭐 기계 사용하지 않고 뭐 하는 거? 기계 사용하지 않죠. SS 그리고 또 좀 뭐 전기 같은 것도 한전에서 그 번호 있는 그걸로만 사용해야 되고 그거 얘기하시는 그거까지 전기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기준도 다 있더라고요. 하여튼 기계 그러니까 그 가스 방출 안 되는 그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무농약이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그 기계 같은 거 사용 안 해서 아 그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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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거는 저거예요. 저 뭡니까? 뭐 탄소 배출량 뭐 이런 쪽 아닌가요? 그거는 이거는 다른 건데. 아 그래요? 예.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제 사과 사진 가수원의 걸 보셨잖아요. 사진의 이제 가수원은 제가 그냥 매뉴얼대로 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뉴얼대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매뉴얼대로. 비가 100일 동안 와도 상관없어요. 예, 햇빛이 100일 동안 안 비쳐도 상관없어요. 왜? 얘들도 살아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도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100일 동안 비가 오는 데에 대한 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어 있을 때는 100일 동안 비가 와도 되고요. 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하루만 비가 와도 내가 오늘 비 안 온다고 생각해가 농작물을 말르는다고 밖에 내놨는데 갑자기 비가 와오면은 하루도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기후의 조건 변화는 무궁무진하게 와요. 그럼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대비를 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우리가 그냥 매뉴얼은 그런 걸까지도 우리는 대비를 한다는 거죠. 기존 방제의 우리가 흐름이 15일이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30일까지 방제 안 해도 되게끔 우리가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여드렸듯이 이제 그 사과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른 쪽의 밭은 이제 저의 이제 주관이 흔들거렸어요. 흔들거려가지고 우왕좌왕 이래 치고 저래 치고 해가지고 피해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만큼 어떠한 기준을 잡고 가는가. 그러면은 그 기준을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자연재배적인 기준에 간다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험하고 힘들어도 무던하게 갈 수가 있고 내한테 충격이 안 오겠죠. 그런데 그 방향을 잘못 선정해 놓고 나면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힘들어도 나는 안 힘든 거죠. 내가 그 길을 하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잘못된 방향에 서 있으면은 항상 힘들고 어떤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는 모든 거는 선악이 있듯이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있고, 어쨌든 그 대부분의 흐름들이 이렇게 반대적인 영향이에요. 반대적인.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지을 때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별하고 이 농작물이 이 우주라는 이 전체하고 동화가 되려면은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예술 자연 재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 토양에 짐승똥도 떨어지는 거를 치워요. 고라니가 걸어가다가 여기 똥을 놨어. 그럼 그거조차도 치워요. 그게 투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개념이 다르니까. 개념이 다르니까. 퇴비의 개념은 이제 뭐냐? 그러면은 작물이 자라는데 이제 필요한 요소를 이제 왜 양분 쪽으로 자꾸 기울어졌냐면은 생산량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산량. 그러면 생산량이 많아지려면은 이제 양분이 더 가야 되니까 퇴비, 거름, 비료라는 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산량을 볼게요. 자, 생산량을 어쨌든 굶어 죽으니까 생산량을 우리가 중시해가 이때까지 우리나라 농업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 생산질을 중시했던 우리 농업이었어요. 우리는 생산질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에는 산삼이 되는 거예요. 명약이 되는 거죠. 질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으면 요 뿌리 요만한 거 하나에 뭐 300만 원 이래 하는 거를 500만 원 이래 하는 거를 양으로 따지면은 여기 나오는 양분의 수치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 시중에 파는 알약 있잖아요. 영양제. 그거 뭐 한 매달만 먹으면 보충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산량을 가는 거는 이제 관행에서는 생산량을 가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생산질을 가야 된다. 그러면은 생산질을 가려면 질을 높여야 되는데, 자,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 씨앗이 이제 토종 씨앗이 있고 이제 종묘의 씨앗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종묘의 씨앗을 가지고 이제 질을 높인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러면은 일단 토양도 우리가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지만 씨앗도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우리는 씨앗으로 안 되는 할 수 없는 나무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이제 그래야만이 이제 농사가 되는 그런 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씨앗들 보면은 뭐 인삼 씨앗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현재 우리 인삼 씨앗은 농약에 다 찌들어 있고 비료에 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인삼 씨앗을 가지고 농약을 안 하고 비료를 안 하고 하겠다면 그만큼 힘들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마음 먹었을 때는 그런 인삼 씨앗을 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씨앗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모든 우리가
이제 텃밭에더라도 씨앗이나 종자를 심을 때 그것을 염두하고 심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동물이나 우리 사람이나 이제 임신을 하고 배란일이 있듯이 땅도 씨앗도 배란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심고 싶어서 아무 때나 심는 거와 그 배란일이 있을 때 심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그 배란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고 일단 좋고 나쁜 것이 모든 거는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농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기본적으로 씨앗은 내가 했는 거를 집 안에 두면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내 집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땅 중에 여기가 제일 낫겠다 싶은 그 공간에 40cm 정도 밑에 파서 비닐봉지에 물 안 들어가게 해서 거기에 묻어 놓으세요. 그래서 내년에 파종할 때, 심을 때 그때 꺼내 가지고 심으시면 그나마 많이 도움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요 책자를 일부러 요 가왔는데 여기에 보면 실험을 했는 게 다 있어요. 했는 게 있는데 토종 씨앗을 쓰고 일반 씨앗을 쓰고 집에 놔두었고 땅에 묻었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요거 씨앗 말고 다른 얘기인데 어떤 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 옆에 어떤 걸 놔두었을 때 그 독성이 그 물 따라 기운이 따라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독성 제거가 되는 거죠. 제 담배는 그보다 좋은 이유가 독성 제거를 좀 했는 겁니다. 예. 근데 화학적인 그거는 독성 제거가 되게 많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제조할 때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아까 네. 그 보르도에 하실 때 네. 바닷물이나 탄산칼슘을 미리 치라 그랬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바닷물은 몇 배로 하면 되나요? 탄산칼슘은 몇 배로 하고요? 탄산칼슘은요, 네. 일단 시중에서는 이제 그 100배를 하라 하는데, 저는 200배를 하고요. 집에서 전 만들어서 쓰거든요. 뭐로 만드세요? 그 그 뭐지 그 화공약품에다가 해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걸로. 인산에다가 뼈를 네, 넣고요. 네. 그 인산에다가 뼈를 넣기는 것도 이제 어떤 좋은 그게 방법인데요. 껍질이랑 거예요. 그것보다 이제 더 좋은 거는 그 이제 뼈도 돼지 뼈하고 소뼈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동물들의 뼈 중에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뼈 중에는 소뼈가 제일 좋아요. 물론 호랑이 뼈가 더 좋아요. 그런데 소뼈를 가지고 집을 밑에 20cm 깔아요. 바닥에 집을 깔고 그 위에 소뼈를 놓고요. 또 20cm 집을 덮어요. 그래 가지고 불을 댕겨요. 그러면은 뼈가 타는데 그게 이제 우리 숯도 보면은 숯도 까만 숯보다 하얀 숯이 낫듯이 이 뼈도 하얀 뼈가 나아요. 그걸 가지고 식초에 녹이세요. 식초에 녹이게 되면 여러 가지로 화공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인산칼슘이 해결이 되는 거죠. 탄산칼슘. 그러면 탄산칼슘인데 그것도 방금 녹이는 인산에 녹였기 때문에 인산칼슘인 거죠. 탄산칼슘이 아닌 거예요. 예. 이해가 됐어요. 하여튼 200배로 하면 되는 거고 바닷물도 200배인가요? 바닷물은 저희는 30배에서 50배 사이를 사용해요. 그리고 아까
아까 충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충들은 뭐 그때그때 따라서 이제 그 쓰시는 약재가 따로 있으신가요? 그렇죠. 다르죠. 네. 처음에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이제 약재를 처리해요. 뭐 만들어놓은 오일이라든지 뭐 삶은 물이라든지 해가지고 딱 살포하고 하루를 지켜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가망이 없겠다 싶으면은 또 저도 방법을 구해가지고 그 이제 시중에 유기목록꽃이 자재가 많아요. 일단 내가 쓰는 자재가 안 되면 그 자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방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